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의 김태형 작가입니다. 현대 철학의 이제 그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그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플라톤 철학은 어디서 왔습니까?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부터 왔죠. 그래서 인류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사유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소크라테스 철학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과 일,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근본으로 돌아가 보자. 소크라테스의 사유법, 철학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소크라테스 철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의 그 아테네의 이제 시대적 배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 마지막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통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시대의 이제 배경인데, 당시 이제 아테네는 그 아랍권인 페르시아하고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스 전체 폴리스 국가들 중에서 최고의 나라가 된 거죠. 주변 폴리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해주는 그런 중추적인 폴리스로서 뭐 조공, 곡물, 돈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되죠. 번성을 하다가 이제 오만에 빠지는 거예요. 주변 폴리스들한테 너무 또 과도한 요구들을 하고 자기네 힘을 또 부당하게 이제 과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대 세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라는 폴리스를 중심으로 반대 진영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폴리스, 전쟁이 붙습니다. 바로 그 전쟁이 유명한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전쟁의 이제 초기 사령관이 투키디데스였는데,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하니까 해고가 되죠. 그래서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집필을 하게 돼요. 이 개념들은 그 우리 현대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개념인데, 투키디데스의 함정. 아테네라는 기존 패권국이 있었는데 새로운 패권국 스파르타가 성장하면서 결국에 갈등, 전쟁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이라는 기존 패권국이 있고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죠. 무역 분쟁부터 시작을 해서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화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인데, 당시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와요. 누가 가장 현명합니까?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온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의아한 거죠. 아니, 난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제일 현명하다고 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정치가라든가 장인이라든가 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결론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맞네, 내가 제일 현명하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것, 자신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그 이제 사회 일단 유력 가문들, 유지 세력들이잖아요. 그들을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깹니다.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던 제자들, 젊은이들이 저거 재밌네 하고서 똑같이 이제 또 유력 인사들한테 똑같은 행동들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력 인사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야,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 사회 이게 기강이 우리들을 다 무시하고 말이야. 안 되겠다 해서 소크라테스를 이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명이 뭐냐? 기존에 이제 아테네의 신들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그래서 이제 당시 소크라테스를 사형하려고 했던 생각은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공개적으로 이제 망신을 좀 주고 반성을 좀 하게 하고, 저런 거 철학하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야,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였으니 이들을 내가 각성시켜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각성의 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재판관들이여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보시오. 나는 아테네라는 군마가 게으르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헌을 한 사람이다. 나에게 보상을 주지를 못할 망정 죄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신에게서 부여받은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사형이건 뭐건 어떠한 내가 죄를 받더라도 난 이걸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판관들이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더 화가 나서 결국에 이제 사형을 언도를 해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친애하는 자여, 그대는 가장 위대하고 지혜와 힘으로 가장 이름난 나라인 아테네의 시민이면서 돈을 벌고 명성과 명예를 얻는 것에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지만 이성과 진리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성, 명예에만 관심을 갖고 이성과 진리, 그다음에 영혼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이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쇠락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노력해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형을 언도받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형을 실주로 시키려는 마음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감옥의 문이 아예 개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하고 친구들하고 와서 그냥 모셔가라, 다른 나라로 가시던지. 근데 끝까지 이제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그 제자들이 더욱더 각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성과 영혼이라는 발전, 플라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뭐 이데아의 개념이라든가 시작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서양 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울 수 있는 통찰이 무엇이 있는지. 일단 첫 번째는 무지에 대한 자각이죠. 사실 무언가를 안다는 건 거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온몸에 세포가 일어나는 듯한 막 감동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변화된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체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 근데 우리는, 제가 우물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우물한 개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우물 프레임이라고 써봤어요. 아주 작은 경험, 우리가 뭐 아주 작은 경험, 그다음에 지적인 탐구도 아주 작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착각으로부터 우리는 배움이 멈추는 거죠. 진정한 성장이 멈추는 거죠.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저도 어떤 한 분야의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많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는데 주변에 보면 다 알아, 뭐 그거야. 이게 자기 관점에서 그냥 개념화 시켜버리고 일반화 시켜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죠.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있는, 그죠? 법률 쪽에 있는 분들이건, 언론계 쪽에 있는 분들이건, 정치 쪽에 있는 분들이건,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건, 자신이 이제 뭐 의료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전문가의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가 이제 혼탁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무지에 대한 자각을, 이 부분이 가장 근본이고 뿌리인 것 같아요. 저도 소크라테스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지 않은 깨달음을 얻게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이 부분인데, 너 자신을 알라는 거는 사실 뭐 네가 무지한 걸 알아라, 이런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됐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너의 욕망, 동기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아주 보편적인 너의 본성, 너에게 본성으로 주어진 동기, 욕망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주변,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욕망, 타인의 욕망을 그냥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는데 그걸 내 스스로의 욕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너 자신만의, 소크라테스는 뭐죠?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너의 영혼을 발전시키게, 너에게 주어진, 너에게 하나의 우주로서 주어진 본성이 있고,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의 동기가 무엇이고, 삶에 있어서 어떠한 욕구가 진정한 욕구인지, 그런 것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죠. 욕망과 동기, 그 인위적인 욕망과 동기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죠. 뭐 에리 프롬, 뭐 스피노자 해가지고, 너의 욕망인 것 같지? 아니야. 타인의 욕망을 그냥 모방하는 거. 깨닫다 보면 정말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하고 근데 그 사회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야. 보면서, 그런 것들 보면서 모방을 한 거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본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자각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출발점으로서 오늘 소크라테스의 통찰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니까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